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이재명과 우원식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나 이런 데 동영상입니다. 제가 우원식하고 이재명이 갈등이 크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국회의장을 뽑을 때 우원식은 그 자기 힘으로 됐지 이재명은 그 추미애를 밀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때 우원식의 부인 신경애 하고요. 그 다음에 김혜경하고 그 다음에 정성호 부인이 어울려 다니면서 경기도 북한으로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아주 우원식하고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이래 볼 수 있지만, 그러기 근본은 우원식은 옛날에 김건태 있잖아요. 민주화운동 돌아가신 그 계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걸어온 길이 다르고요. 일시에 부인들끼리 뭐 이게 만나고 이런 적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뿌리는 다릅니다. 근데 왜 우원식이가 지금 이재명이 보건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느냐 하면 오늘 우원식이가 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느냐. 바로 개헌을 이번 대선 때 개헌하고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 그러니까 대선 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편을 지금 한번 취재해 보니, 우원식이가 이 제안을 하니까 이재명이가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빠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 정치인들이 개헌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죠.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는 후보는 전부 개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개헌하면 대통령의 뭐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을 제한하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하면 자기가 대통령 될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이 제한되니까 그게 싫은 거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자기가 뭘 정책을 개혁하려 해도 모든 게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여 버리는, 이게 개헌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굳이 개헌을 아젠다로 하면 모든 이슈가 그리 빨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으로서는 당연히 달갑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우원식이 오늘 갑자기 대선 때 그리고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이러니까 아주 지금 불쾌하고 있는 우원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실제 제가 취재를 좀 민주당 패널도 해보니까 이번에 아마 김두관이가 제일 먼저 출마 선언했고 김두관이 했죠. 그 전에 전라남도 지사부터 김영록, 옛날에 지금 전남지사 김영록 이 사람이 출마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김두관이는 뭐 온갖 선거에 무조건 나오니까 김두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도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는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오김 5명의 김씨인데, 지금은 박용진은 혀스람 상당히 초이래를 이끌면 초이래 반 이재명인데, 본인이 볼 때는 건강 문제도 있지만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박용진은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임종석이도 아마 불출마, 여러 반 이재명 세력을 묶어보겠다 뭐 이런 거니까 현재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패널들 특히 김동연 대변인이 있던 패널, 또는 김경수의 대변인이 있던 패널, 이런 분들을 종합해보면요. 출마하는데 얼마 정도 얻느냐. 다 합쳐가게 15% 정도 보더라고요. 참 이것도 큰 문제예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는 하는데 이재명이 한 85%, 그러기 나머지 5%, 4%, 3% 이렇게 나머지 다 합쳐봤자
15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반 이재명 민주당 패널들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거 이재명 민주당의 전당대회 흥행은 어차피 끝난 거예요. 흥행은. 이제 과연 이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드라마틱한 반전을 거듭하는 어떤 게 경선이 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국민의힘도요, 조금 이게 경선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는 시간 없지만, 근데 지금처럼 이게 일괄 한 번에 하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미스터 트롯 방식이든지 드라마틱하게, 아니면 이제 미국처럼 뭐 주별로 그냥 지역별로 이게 순회하는 순차 경선을 하든지, 뭐 토너멘트로 이게 어떻게 한번 해보든지, 이거 뭔가 이게 흥행을 만드는 경선이 필요한데, 뭐 지금 하여튼 대선이 일단 뭐 불가피하니까, 다만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경선을 하되 무늬만 경선, 형식만 경선으로서 실질적으로 감동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아마 경선을 통해서 이제 컨벤션 효과는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분석은 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원식 의장이요, 갑자기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개헌을 바로 이번 대선 때 같이 하자. 이 제안은요, 이재명과 우원식이가 근데 갈등이 폭발 직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지금은 개헌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 청산할 때다. 계속 했는데 우원식이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은 거고요. 또 우원식하고 친한 우원식 쪽에 의장실에 민주당의 관계자 제가 물어봤더니, 우원식은 꿈이 뭐요? 물어봤더니, 우원식은 이제 지금 의전서열이 2등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다음으로 이제 의전서열 2등입니다. 2등이 뭘 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한 67, 8 됐나, 우원식?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2번은 아니지만, 다음은 이제 본인이 대통령의 꿈이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원식 의장 측의 관계자가 2번은 아니지만, 그렇게 개헌 주도권은 내가 진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충분히 한번 노려보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우원식과는 완전히 뿌리가 다르고 직계가 아니고, 이재명은 이제 오히려 다음 당권, 아마 다음 주에 사퇴하면요, 당권을 이게 누구 줄까? 아마 김민석이로 가지 않을까. 김민석이가 이제 당권을 원래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당대표 대행을 하고, 원래도 이게 신임도 두터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청래나 최민희는 게 거의 떠난 거고, 오히려 이제 김민석에 대해서 신임이 아주 두터우니까 자연스럽게 수석 최고위원이면 당권을 김민석이 하는데 맡기면서 본인은 이제 대선 경선에 뛰어드는 이런 이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원식과 이재명이가 전면적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 이거는 분명하고, 그거는 이제 오늘 우원식이가 개헌을 공식화하면서 대선 때 투표하자. 그런데 우원식의 내용 중에도 보면 뭐냐, 개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이재명으로서는 대통령 지는 자기 이재명의 생각으로는 대통령 따난 당상인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자. 이 말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이재명으로서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아마 이제 민주당의 경선은 흥행은 안 되더라도 어차피 보나마나 뻔한 게 드라마니까 안 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한테는 나쁜 건 아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여러 군데 개헌, 이재명 빼고는 거의 우리 우파든 좌파든 대부분 원로들이 전부 개헌 아젠다로 뭉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처음에 개헌을 약속했는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이재명이니까, 그러면 갈수록 개헌 이슈가 커지면 이재명이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재명이가 중도로, 중원으로 진출하는 걸
최소한 이게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돼요. 이재명이가 어떤 경우들에게 이재명이가 집권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중도력이 이재명이가 계속 파고들어 확대해오는 이걸 막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지만 뭐 사법 리스크도 여러 가지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헌을 고대로 해서 막아내는 겁니다. 저 이재명이는 완전히 처음에 지가 분리할 때 개헌하자더니 자격이 대통령 되려니까 개헌을 반대하면서 이놈이 권력을 잡으면 완전히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그다음에 국회 권력까지 하나가 돼버리면 완전히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 독재국가로. 그러면 나라가 바로 공산당 독재처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아젠다로 이재명을 막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개헌을 바라는 중도 세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이재명의 중도 진출을 우리는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고 아마 오늘 우원식이가 상당히 이재명하고 거의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는 이런 개헌 이슈를 처음으로 우원식이가 공식적으로 대선에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은 아마 민주당의 갈등 분열에 있어서 중요한 저는 이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 개헌을 고리로 이재명의 중도 진출을 막아내야 된다. 이재명이를요, 저는 무서워서, 이재명에게 무서워서 포비아, 공포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같은 이런 범죄자, 조폭, 이런 자가, 그러기 진짜 위험한 포퓰리스트입니다. 위험한. 이런 자가 국가 지도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을 그냥 혐오하는 거죠. 이재명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포비아, 공포,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같은 자가 절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바로 그냥 후진, 독재국가로 완전히 바로 망국의 길로 급전직하니까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전에도 목숨 걸고 이재명과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원식과 이재명 둘이 갈등이 확실하게 드러난 우원식이 개헌을 대선날 같이 투표하자.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우리가 개헌 어젠다는 이재명에게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에게 개헌에 왜 국민들이 대부분 원하는데 이재명은 응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약한 고리가 개헌 문제입니다. 이걸 매결해서 이재명을 포위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지지율을 개딸 범위 내에서 한 30%대 묶어놓는 이런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